저는 좀 궁금했던 게 네. 데뷔 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장군의 아들 하자 그러면 장군의 아들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겁니까? 제가 사실 87학번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약간 필독처럼 남자들한테 홍성일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 그리고 조종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이었었거든요. 네. 영화가 너무 하고 싶었고 이근호택 감독님이었고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홍성일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을 읽을 때 그 인쇄된 글자들이 진짜 아지랭이처럼 막 이렇게 피어올라가지고 그게 막 영상처럼 제가 이렇게 막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두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소설들이 있었지만 홍성일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 원작으로 이제 인권택 감독님께서 장군의 아들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하야시 매력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읽어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장군의 아들 제가 읽었던 장군의 아들 오디션을 존경하는 인권택 감독님께서 신인 배우를 뽑는다라고 해서 진짜 저 아주 늦게 오디션에 원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갔어요. 네. 제 얼굴이 김두한은 아니니까요. 왜요? 김두한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 뭐 임권택 감독님 그리고 사랑하는 고인이 되신 이제 강수연 누나, 뭐 안성기 선배님, 정일성 촬영 감독님, 뭐 임영세 감독님, 배창호 감독님 이렇게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서 네, 제가 딱 들어가니까 뭐지? 다 놀라시는 거예요. 놀랐던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놀라지 마시라고 저 김두한으로 온 거 아니라고 저는 하야시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임권택 감독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야 다들 주인공 김두한 하겠다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하야시 생각을 했니?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 얘기해드린 그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그럼 1호가 돼? 이러시는 1호가 거예요. 돼? 예. 근데 제가 참 이게 되려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저희 학교랑 일본에 있는 게이오 예. 대학교랑 자매학교여서 여기 종로에서 예.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1호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1호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주 뭐 간단한 1호들 있잖아요. 고래와 나안데스까 뭐 이런 것들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막 웃으시면서 머릿속에 그때 저는 하야시를 시켜야 되겠다. 딱 각인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때가 오디션이라는 게 개념이 있었던 거의 없었을 때죠. 2000대 1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때가? 굉장히 많은 2,000명이 다 김두한 일이죠. 하야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임권택 감독님은 네. 어떤 인상이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셨잖아요. 임권택 감독님이랑 아버님이랑 독대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영화 시사회라는 걸 네. 처음 하는데 가족분들 모시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 오실 것 같아서 현준이 너 표정이 왜 그래? 시사회 한다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임권택 감독님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려워서 이렇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존재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어떤 용기가 났는지 제가 얘기했어요.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극장에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못 오실 것 같다.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현준아, 너 영화 사랑하니? 촬영했더니 어때? 영화를 더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네. 너 영화 끝까지 할 거야? 영화 봤지? 굉장히 힘든 작업인 거. 되게 고단한 작업이야. 이거 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계속 고통이 있는 거야. 너 예술은 고통이 있다. 창작은 고통이 있다. 얘기 많이 들었지. 너 이겨낼 수 있어? 잠시 생각했어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화는. 네, 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네 아버지 만나줄게. 그래서 아버지랑 만나셔서 지금까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두 분 다 안 해주세요. 그럼. 네. 그 근데 뒤에 딱 바뀌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저희 아버지 술을 잘 못 드셨을 텐데 만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집에 네. 안 오시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취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좀 취기가 계신 아버지를. 근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 딴따라라고 생각할게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도 인정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또 딴따라라는 표현까지 딱 하니까 기분이 별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용돈이 끊긴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영화를 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전당포에 이제 맡길 것도 다 맡기고 전당포에 맡겨.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책상에 제가 하얗이 이렇게 탁 앉아 있는 사진이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펑펑 울었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연기 경력이 지금 벌써 34년 차세요. 네,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이 작품 외에도 예. 혹시 이전에 네. 진짜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만 좀 꼽아주실 수 있으세요? 데뷔작 뭐 하야시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황장군, 뭐 각시탈, 그리고 한태와 귀봉이. 예, 기봉이. 네. 예. 저는 그걸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남아를 갔었는데 아주 어린 친구들이 저를 알아요. 천국의 계단이 1년에 한 몇 번씩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몇 번씩 그 현지에서 재방이 되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도 제가 한 25년째 팬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 드라마, 예전 영화들을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럼 팬들이 어떻습니까? 팬들의 계층이 예전에 뭐 그 천국의 계단 나왔을 때가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예. 새로운 팬들도 생기면서요. 저만 느끼는 챌린지가 있어요. 정말 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챌린지가 있는데. 신현준 챌린지.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신호대기 때 차가 서면 네.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막 문을 두들리세요. 그럼 제가 문을 열죠. 네. 그러면 태화 오빠 나 정서예요 정서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럼 제가 정서야 안정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오빠 태화 오빠 뒤에서 빵빵하면 나 갈게요 이러고 가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네. 제가 저번에는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학부모 신고 같은데 차에서 학교 앞 차에서 태아 오빠 나 정서야 정서 한정서. 진짜 그 캐릭터는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예, 진짜 8차선 도로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해주시고. 저쪽에서. 예. 와, 그러면 팬분들이 그러면 전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남편분도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남편분도 한태와 이러면서. 저는 그 행운이죠. 진짜. 캐릭터를 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